이해를 좀 해주시고 매주 내가 금요일 탁 고정해가 뺀다는 게 한 번씩 사는 재미가 저 해외 여행 가는 재미밖에 없는데 그 재수없으면 또 그래 그릴 때가 있더라고. 저 대장 있잖아. 그럴 때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요 침하고 아까 말한 요 통에는 써먹을 일이 많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은 내경찜하고 같이 섞어서 쓰면 효과는 더 좋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쓰는 거. 자, 오늘은 승매갈절이죠. 승매. 자, 수입니다. 51페이지네요. 보행상의 수에 해당하는 장부는 신과 방광이며 이들은 서론과 양으로 연결됩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정을 저장하는 장부로서 발육과 생식의 근원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신주 납기를 하여 배가 흡입한 천기를 신이 받아들여 인체의 심부에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정상적인 호흡 운동은 신과 폐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인체의 호흡 기능은 폐가 주가 되지만 반드시 신의 납기 작용에 의지한다. 생화학적으로는 내분비 작용과 수액대사의 평형을 유지시킨다. 콩팥을 지배하는 경락은 신경이고 방광경과 상대적 관계를 이루어진다. 신경은 음이고 방광은 양이고 신경은 속으로 흐르고 방광경은 겉으로 흐른다. 콩팥은 뼈의 작용과 관계하여 생체 에너지가 피에 연결됩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명문지화라는 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잘 모르실 거고. 자, 명문이 뭐냐?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은 과연 어디서부터 생명이 시작돼요? 부모가 생명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부모의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냥 만들어주고 싶다, 말로 만들어주고 싶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그 생명의 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명문지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 화라는 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화가 생명력, 불이잖아요. 이 생명의 시작이 명문지화는 이게 생명의 불이에요. 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불이라고. 생명이 어디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중국에 옛날 이 동양의학 하던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갖고 나름대로 이론들을 막 내놨어. 그래서 첫 번째 명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신에 있더라. 오른쪽 콩팥이 바로 생명이다. 명문지화다. 명문이다. 생명문이다. 이 우신 명문이다 하는 게 오른쪽 콩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팥의 기능, 수액대사의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소변을 만들고 하는 그 기능보다도 이 명문의 기능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 서양학적으로는 아무 근거 없는 얘기지만 우리 동양의학이 서양의학 근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양의학에서 콩팥 이식만 해야죠. 오른쪽 콩팥 띄주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른쪽 콩팥을 띄주면 못 넣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적으로 보고 오른쪽 콩팥을 떼준 사람도 알을 만드는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한의학에서는 이 이론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적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신 명문설이 있어요. 양신. 양쪽 신이 다 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쪽 없어도 된다. 이러면서 그런 양신 명문설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근데 크게 그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한약에서는. 한약에서는 어쨌든 우신 명문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신간 명문설이 있어요. 양신간 간 양신 사이에 우리 등들이 뒤로 탁 돌려놓고 보면 명문이라는 혈자리 있죠. 그게 배꼽 딱 맞으면 뒤쪽에 있는 거 3번이죠. 요 2번이가 명문 혈자리가 2번 아래입니까? 배꼽 딱 맞은편에 있는 거. 이 양쪽 콩팥 한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양신간 그 자리가 명문이다라는 그런 또 이론도 있어. 여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약에서는 이런 주류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콩팥 뭐 한쪽 오른쪽 우수도 만드는데 뭐.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내경침법을 공부를 하면 음양을 공부를 하면서 참 헷갈렸던 중에 하나가 신에도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 신 여기에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어이 신은 음의 장구잖아. 근데 뭐 음이 있고 양이 있냐고. 나는 그런 생각을 낸 거예요. 처음에 헷갈리니까. 신에서 말하는 양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한 이 명문의 기능입니다.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 명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신양 이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막 하초가 부실해가지고 기운을 못 쓰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모든 신양의 개념입니다. 예, 우리가 몸을 보한다. 보약하면 다 신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남자한테는 정력제가 되어버립니다. 보약은 정력제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까지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어느 날 이 보약이 비아그라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잖아요. 하나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웃기는 얘기지. 어쨌든 뭐 신양이라면 이건데 한의학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는 꼭 하나 아셔야 되는데 신양허 허하다. 신양허 신이든 뭐든 양허 양이 허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한사입니다. 한사. 추위예요. 양허는 무조건 춥다. 본인이 추위를 느끼면 양으로 봐야 돼요. 한사. 요거는 무조건 양허. 양허하면 신양허를 말합니다. 양허의 단편은 대표적인 증상인데 약을 지으실 때도 이 사람 추위를 많이 탄다 하면 양허의 개념으로 약을 지으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 내경지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추위를 느끼는 한사를 느끼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 한사를 느끼는 사람은 맥을 잡으면 맥이 약해. 전체적으로 맥이 다 약해. 그 인형도 약하고 총구도 약해. 이 한사를 느끼는 사람한테 내경지법으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사관밖에 없는 거예요. 맥이 작은 것을 키우는 것도 사관이에요. 자, 맥이 작은 것을 키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한 2주 전에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사관침도 놓지만 사관침은 호법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깊이 찌르지 마라 그랬죠. 살짝만 찌르세요. 진짜 모내기 하듯이.
그렇게 약한 자극만 주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이야기했죠. 이건 호흡이 훨씬 잘 들어요. 호흡을 어떻게 하냐. 들숨도 길게, 날숨도 길게. 천천히 쉬었다가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고, 이러면은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환자가 느껴요. 자기 몸에서 열이 나면서 맥도 커집니다. 형이 본인이 느끼는 이 한사를 못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여행집에서 보는 한사는 이런 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거 어느 분 건고 휴대폰으로 물을 줄라 했으면 좀 깨졌으면 좀 깨져야 재밌어지는 거. 금 같다. 진짜네. 만다고 깨졌어. 깨졌어요. 깨졌다. 깨진 거잖아. 깨져야 재밌어진다니까. 괜찮아요? 아주 안 원래 깨져 있었어. 꺼야지 끝까지. 어쨌든 여기에서 끝난 거 이제 요거. 한약에서 콩팥은 정을 저장한다는 뜻이 그겁니다. 이 정이라는 게 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정은 선천지정이 있고 부천지정이 있잖아요. 선천지정이 있고 부천지정이 있는데 이 선천지정은 바로 콩팥의 이 명문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부천지정은 어느 장부입니까? 비장에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정을 새로 부천으로 다시 만들고 또 부천지정은 이거는 부천지정이라고 하지만 기의 개념으로 놓고 따지면 부천지기는 비장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죠. 폐도 있죠. 부천지기하면 폐까지 따지는데 부천지정이란 비장만 따집니다. 정을 저장한다. 이게 명문의 개념을 말합니다. 어쨌든 나는 내경제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론은 뭐 저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한약을 하시는 분들은 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 성질은요. 수의 성질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추위, 그 다음에 검은색이고,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고, 그 다음에 지혜롭습니다. 이 수의 성질은 말 그대로 물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 그 다음에 추위 이런 것들이 수를 강화시킵니다. 수를 강화시키는 게 이 추위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추운 경우는 오히려 수한테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데. 근데 많이 추우면은 진정한데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겨울에 잘 죽어요. 많이 나빠집니다. 겨울에. 수의 기운이 지배하는 부위는 신경이고 방광경이고 음교맥이고 양교맥인데 그 다음에 뼈하고 골수, 힘줄, 인대 다 포함입니다. 요 인대 안 적어놨죠? 인대도 좀 적어놓으십시오. 발목과 오금, 종아리, 그 다음에 귀, 허리, 머리털, 생식기 이게 다 수가 지배하는 부위입니다. 경락상으로 신경맥, 방광경맥, 음교맥, 양교맥의 중요성에 신경통이 옵니다. 그 왜 옛날에 첫날 밤 신랑한테 발바닥을 두드리 패느냐, 이 용천에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역시 아까 명문입니다. 명문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용천에 자극을 한다는 거죠. 용천에서 시작해서 다리 한쪽을 타서 올라가 이목 옆으로 해서 이부위로까지 나와 있다 돼 있고, 그거는 이로 넘어갑시다. 자, 부두통이요. 자, 두통 중에서
뒷목이 아픈, 뒷머리가 아픈 두통은 부두통. 그것은 신장과 방광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 방광경락이 이 머리 뒤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두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했죠. 어떤 두통은 뭐 맥이 어떻게 나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장구 자체의 변증은요. 소변 빈삭, 신석증, 단백뇨. 신석증은 신장에 돌 생기는 건데 요거는 몸에 칼슘이 많으면 생기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남자들은요 그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은 조금 피하는 게 나아요. 적당히 먹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멸치라든지 생선뼈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잘 생겨요. 그래서 그 역사를 잘 뒤져보면 로마 사람들이 그 요로결석이 많았다고 돼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 물이 안 좋아. 물이 석회암에서 나오는 물이거든. 물은 최고의 물은 화강암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화강암사에서 돌로 걸러져서 나오는 물은 최고의 물인데 유럽에 있는 물은 석회암 땅에서 나오는 물이라 보니 그 칼슘을 항상 함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죠. 석회암에서 나오는 물이 많아갖고 중국 사람은 그것 때문에 차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옛날에 차가 없었잖아. 없었는데 중국에서 인도에서 차를 가져와서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지금은 그쪽에 차 문화가 발달돼 있죠. 유럽에. 이게 석회암 때문에 그래. 이게 여러 결석이 많이 생겨. 그래서 수명이 많이 짧아져요. 신장암과 방광암, 생식기, 정력, 생식기암 혹은 생식기 호흡 이런데 누가 이거 강의를 하다 보면 잘 물어요. 정력이 좋아지려면 어느 장부를 해야 되냐고. 뭐 사실은 좀에 젊은 남자들은 다 관심이 여기에 가 있잖아. 여자들이 항상 좀 이상하게 생각해. 왜 남자들은 보기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바라기 씨하고 여자는 옆에 있으면 자꾸 손이 간다고. 예? 남자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 저한테도 이걸 잘 물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만 뭐라는 게 아니고 나도 그 나이 때는 또 나도 물었으니까 똑같은 얘기야 이거는. 근데 정력을 관장하는 장부는요 이 6개 장부가 다 관장합니다. 실제로 신의 기능이 좋으면 정력도 좋다는 게 통설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근력이 없으면 예? 그것도 정력이 될 수가 없고요. 심장이 약해갖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소화력이 떨어지면 배가 아파서라도 못합니다. 배가 무거워서 못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배가 무거워지잖아. 맥주 빵빵하게 배불러 갖고 누가 그거 하고 싶은 생각나? 그렇잖아, 안 그렇습니까? 배가 부르면 뭐 생각 안 나거든. 배가 좀 약간 꺼져야지.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6개 장부가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정력을 하려면 건강하면 정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아까 신장의 개념을 놓고 보면 신만 강화시키주면 정력은 세지겠지. 어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지 좋으려고 남편한테 다 갖다 먹였더니 딴 데 가서 다 흘려놓고 들어오는 그게 남자들이니 여자들이 좀 더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안 믿을 수는 없잖아. 안 믿을 안 믿으면 밖에 나서 시치대가 들어오는 수가 있네. 그 다음에 뼈요. 뼈가 아프다든가 뼈가 쑤신다 해놨는데 골다공증이라 그러죠. 그건 뭐 요새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름이 잘못 붙어졌어 사실은. 골다공증이 아니고요. 골다공증은 이잖아요. 이 다짜죠. 구멍이 많다는 뜻이죠. 사실 다공증이 아니고 대공증이에요. 이름이 잘못 붙여졌어. 뼈를 이제 이 횡으로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아주 많은 구멍이 있어요. 아주 단단하게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구멍이 이게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구멍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뼈가 물러지기 시작하면 이 구멍이 커져요. 예? 그리고 이게 물러져, 전체적으로 물러져. 그리고 구멍이 커져.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커져. 이게 다공이 대공이지.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거야. 이 여치기 해보면 알잖아요. 옛날 여들에 딱 문제를 보면은 아주 그 오물조밀하게 붙어 있는 엿이 있고, 아니 구멍이 뻑뻑 나 있는 엿이 있는데, 사실은 맛은 구멍이 나 있는 엿이 맛있지. 덜 단단하니까 잘 녹고 이빨에도 안 붙고 맛있지만 사람 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뼈가 물러지면 물러질수록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사람의 90%는 여자입니다. 90%예요. 남자가 골다공증이 있다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진짜 잘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여자들은 발만 보면은 예? 골다공증이 있나 없나 보인다는 얘기가, 남자들은요 어지간하면 이 조의 신경자리가 볼록하게 다 튀어나와 있어요. 뼈가 단단하게. 여자들은 보면요 조의 신경 밑에 이 몇가점 이래 단단한 것 자체가 문드러져 있고, 요 밑에 신맥 조의 자리를 손으로 눌러보면 쑥쑥 들어가요. 침 다 꽂아보면, 이 남자들은 조의 자리에 침 꽂아보면 침 진짜 침구멍 안 나옵니다. 요 뼈 요 몇 개로 갈라져 있죠 밑에. 조의 자리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네? 조의 자리가. 손으로 만져서요. 예. 그 외가점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손으로 만져서 쑥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쑥 들어가는데. 네. 남자들은 잘 안 만져져요. 근데 들어갔네. 예. 거기가 조인데 들어갈 때 제일 밑에 제일 첫째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네. 여기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침이 잘 안 들어가. 내가 좀 바로 밑이 아닌데. 바로 밑이 바로 서서 자세가 따라 달라요. 자세에 따라서. 바로 밑입니다. 네. 근데 여자들은 보면요 침이 쑥 들어갈 정도예요. 남자들 중에서도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침이 쑥 들어갑니다. 이만큼씩 들어갑니다. 아, 그럼 골다공증은 이게 톡 튀나오고 좀 물렁물렁? 이거 쏙 안 튀어나온다니까.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저 진순 씨는 아직 실만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 응? 실만한 게 안 만지고 봅시다. 무슨 그거를 아니 만지는. 그거 만지는 게 아니라 뼈를 만져야죠. 왜 뼈를 아니 이만큼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만큼. 이만큼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래 그 사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여름 같으면 샌들을 신잖아. 그럼 이래 마주보는데 이제 쳐다보면 그거가 문드러지 갖고 없을 정도로 살이 몰랑몰랑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진단을 안 받아도 반드시 골다공증 진단 나오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신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그리고 여자들은 칼슘을 먹어야 돼. 남자들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칼슘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도 신의 기능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들 말고 이 신장의 기능에 장모가 하나 더 있잖아요. 자궁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데, 여자들의 신장의 기능에 자궁이라는 걸 평생 써먹었잖아요. 더더구나 매월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자들은 이제 배경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40 됐는데도 이게 움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침을 딱 놓다 보면, 이래 보통 우리는 손발에 놓잖아요. 손발에 이래 놓다 보면 소의 신명 딱 보면은 그냥 안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그것만 봐도 안다니까. 골다공증 수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수치 잘 몰라. 그거는 난 병원 개념은 몰라. 어쨌든 다공증이 있는 거야. 약을 먹는다고 그래 사람들. 근데 골다공증 약이 좋은 약이 아니에요. 몸 베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아. 근데 이 골다공증이 왜 점점 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잘 안 나느냐. 그 중에 또 하나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마스크 쓰고 산보 나가는 아줌마들 있잖아. 얼굴에 마스크 쓰고 나가고. 햇빛 안 보려고. 이거 탄다고. 네? 이거 김이 생긴다고.
그게 또 대표적으로 칼슘을 갖다가 몸에 저장을 못하는 그 기능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비타민 D가 사실은 이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햇빛을 받아야 되는 그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요즘 텔레비에 탁 나오는 거 보면 세상에 피부가 어제마저도 걷다고 소리를 하고 있네. 그 햇빛은 뭐 어느 정도만 받으면 되지 많이 받을 필요 없다고. 하루 10분이니까 30분.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얼굴 가라라고 타면 더 안 좋다 하는데 사실은 피부가 타가지고 안 좋은 거는 피부가 안 좋은 어느 인종 피부가 안 좋고 배가 안 좋은 어느 인종 백인들 얘기지 우리는 새까맣게 또 상관없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현대인들은 하루에 30분 햇빛 보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실내에 다 있는데 뭔 햇빛을 봐. 근데 모처럼 한번 나갔는데 그것도 갈아놓고 나가. 온 데 다 감싸고. 그러니까 이 돌망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니까 내가 뭘 안 하지만 진짜 길거리 가다가 이거 갈아놓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관광 가보면은 산에 등산 가가지고 이거 갈아놓고 완전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보면 많다고 하는 운동 말아 하나 싶어요. 햇빛을 보는 것도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스스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혹시나 여기에 혹시 분께서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좀 제발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좀 말해주시면. 그 남자들은 이거 갈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한번 보기는 봤어. 그런 남자들 중에서도 그런 도라이가 있긴 해. 그리고 제가 보고 저기 가면 이번에 사이판 갔다 또 별로 타지도 않았네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가면 이거 안 바르거든요. 이 햇빛 뭐라는 자외선 차단제 저는 안 발라요. 안 바르고 껍데기 한 번씩 벗기고 해요. 그거 모처럼 한번 햇빛 보는데 한 실내 생활 하다가 햇빛 몇 번 본다고 그러지. 햇빛 못 보는 저들 있잖아요. 한밤중에 일하니까 어떻게 햇빛 봐? 그 실내만 있고 햇빛 볼 틈이 없잖아. 현대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모처럼 한번 보는 그걸 피부가 의사라는 사람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햇빛을 30분만 보면 되니까 더 하면 피부 안 걸린다. 한국 사람 피부하면 안 걸려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햇빛을 그냥 마음껏 쐴 수 있는데 좀 타고 껍데기 벗겨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리고 이 병원에서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해줍니다. 이게 몸에 안 좋다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전에 한번 이런 무슨 얘기.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건 난 모르는데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포사맥스 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빨 이걸 갖다 다 뭉개지. 이빨이 뭉개진다. 여기 뭐 이 치아 이걸 갖다 다 허물게 한다. 포사맥스 그 약 자체가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딱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 척추뼈가 요래 있으면은 이게 분절해지는 경우 있다 그랬죠. 이게 예? 이거 결국 근육이 약하면 이거 분절해지거든요. 그러다가 팍 주저앉아 보면 분절해져 버려요. 그럼 분절해지면은 신경이 확 좁아지겠죠. 그럼 신경이 엄청 아프잖아요. 이 허리가 엄청 아프다고. 진짜 꼼짝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가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침으로 고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침을 놓으니까 환자 자신이 덜 아픕니다 소리는 분명히 합니다. 진짜 실제로 내가 침을 놔 보니까 안 아프대요. 덜 아프대요. 영 낫다 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게 내려앉아. 근데 이 사람이 왜 침을 놓으니까 덜 아프다는 얘기는 침을 놓으면 주위에 근육에 힘이 가겠죠. 그죠? 힘이 가니까 이게 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덜 아픕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못 고치잖아요. 이거는 가운데 콘크리트 갖다 넣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사로 2대만 주사로 콘크리트를 갖다 쏘아 넣습니다. 여기 갖다 떼옵니다. 이거 땜질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얼어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얼어보험 공간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게 이거는
일단 보름을 치료를 해가라. 골절등에 보름 있으면 붓는다 이거야.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걸 쓰라는 거예요. 약은 비싸니까 이 콘크리트하고 수술을 하고 비싸잖아요. 가능하면 그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름 있다가 안 고쳐지거나 또는 이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한테는 보험이 돼. 보름 동안 안 고쳐지거나 아주 심한 사람한테는 이게 보험이 되고 안 그러면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당장 급하니까 보험 안 돼도 좋으니까 제발 해주시오. 그럼 의사들 병안 불리고 있지. 보험 안 되면 의사들 배불리기 좋지. 많이 남으니까. 그 수술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나는 그 돈은 정확히 모르는데 꽤 비싸요. 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참 희한한 게 꼼짝도 못 하던 사람이 3시간 딱 지나면 이거하고 3시간 지나면 이거 굳는데 3시간 걸리거든. 3시간 지나가면 안 아프네 하고 오대 다 돌아다니고. 딱 왜냐면 눌려서 아픈 건데 딱 굳어가지고 안 눌리니까 안 아플 수밖에. 근데 나는 이런 환자 오면 예 넘어지가 이랬다 하면 무조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건 딴게 필요 없어. 엑스레이만 찍으면 나와요. 엑스레이 찍고 가서 바로 이거 해라 그래. 그래 침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당장 쉬운 만큼 나도 어려운 거 할 필요 없는 거네. 그래서 현대의학 개념하고 우리 동양의학 개념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좋은 거 있으면 그건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쉬운 방법 나도 어렵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담석증이 있어갖고 이거 계속 이거 눌리는지 아픈데 그거 띠낼래? 못잘래 물어보고 처음에 깨낼 수 있으면 깨내라고 깨낼 수 있으면 깨내고 침으로 고치고 싶다면 네가 그걸 고치고 싶다 하면 침으로 해줘. 이게 저절로 없어지도록 침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 쓸개를 튼튼하게 해주면 되니까. 근데 본인이 당장 못 살겠다. 띠내는 게 편하겠다. 그러면 띠내놓으 그래.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편하다.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요. 맹장염이 걸려갖고 이 복막염이 걸려 터졌어. 터진 거 그걸 갖다가 침으로 고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지. 터져가 복막염 안에 염증이 안에 음식물이 흘러갖고 이래 있는 복막염이 걸려 있는. 이거는 가 수술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거는 괜히 우리 침 놓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 단지 염증이 있어갖고 항상 맹장자리가 아프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침으로 고쳐줘야지. 네? 본인이 침으로 고치고 싶다. 병원 가서 잘라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막지 마. 침으로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설득을 해보고 본인이 꼭 가겠다면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맹장자리 아픈 게 계시래.